4단원 비와 비율, 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두 수를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었는데 뺄셈을 이용한 방법과 나눗셈을 이용한 방법이 있었었죠. 두 수의 차를 이용해 3명, 6명, 9명과 같이 어떤 특정한 절대적인 수를 구하는 절대적 비교와 6 나누기 3은 2, 12 나누기 6은 2처럼 2, 2배, 나눗셈을 통해 상대적 관계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워보았습니다. 지혜의 모둠은 물 3컵과 포도원액 2컵으로 포도주스 1병을 만들었는데요. 물의 양과 포도원액의 양을 비교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. 한 병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그림에 있는 것처럼 물 3컵과 포도원액 2컵, 만약 포도주스 2병을 만든다면 마찬가지 이렇게 물 3컵과 포도원액 2컵이 더 필요하니까 이제 물 6컵과 포도원액 4컵이 되었네요. 만약 한 병을 더 만든다면요, 마찬가지 물 3컵과 포도원액 2컵이 더 필요하니까 이제 물 9컵 그리고 포도원액 6컵이 되었습니다. 표로 정리해보면 포도주스 1병을 만들기 위해 물 3컵, 포도원액 2컵, 2병 만들려면 물 6컵, 포도원액 4컵, 3병일 때 물 9컵, 포도원액 6컵, 4병일 때는 물 12컵, 포도원액 8컵, 5병일 때는 물 15컵, 포도원액 10컵 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. 포도주스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의 양과 포도원액의 양,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. 자,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. 포도주스는 어떻게 만드는 걸까?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? 포도주스는 물 3컵과 포도원액 2컵이 있으면 만들 수 있어 라고 할 때, 만약 뺄셈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3 빼기 2는 1이니까 포도원액보다 물을 1컵 더 넣으면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. 그러면 포도주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. 만약 포도주스 2병을 만든다면요, 네, 포도원액보다 이번에는 물을 2컵 더 넣어야 돼요 라고 얘기해야 되겠죠. 자, 이렇게 뺄셈을 통해서 포도주스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게 된다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. 아무래도 좀 불편하겠죠. 자, 이번에는 나눗셈을 통해서 설명해 볼게요. 3 나누기 2는 2분의 3, 6 나누기 4는 2분의 3, 9 나누기 6도 2분의 3, 12 나누기 8도 2분의 3, 15 나누기 10도 2분의 3이네요. 그래서 물의 양에서 포도원액의 양을 나누었을 때 똑같이 2분의 3이 나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3 나누기 2를 해서 나온 이 2분의 3, 이 2분의 3 무슨 뜻일까요? 2분의 3에서 3은 물의 양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2는 포도원액의 양을 얘기하고 있잖아요. 그랬을 때 6과 4, 9와 6, 12와 8, 15와 10일 때도 마찬가지 다 2분의 3이 됩니다. 그렇죠? 그랬을 때 물의 양이 포도원액의 양의 2분의 3배이다. 즉 물의 양이 포도원액의 양보다 많다라는 뜻이죠. 이때 앞에 있는 수 3을 우리는 비교하는 양, 그리고 2를 기준양이라 부르는데요. 나눗셈 기호 대신 이렇게 세로로 점 2개를 찍은 기호로 바꿔주면 이것을 우리는 비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비라는 것은 나눗셈, 뺄셈이 아닌 나눗셈에 의해서 두 양의 관계를 비교하는 거예요. 3과 2라는 두 양을 비교할 때 가운데 B의 기호를 쓰면 때 B의 기호를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것을 비교하는 양, 오른쪽에 있는 것을 기준양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것을 읽을 때는 3 대 2라고 읽고요. 또는 3과 2의 B, 3의 2에 대한 B, 2에 대한 3의 B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2 대 3으로도 우리가 써줄 수 있을까요? 안 됩니다.
덧셈에서 보면 2 더하기 3과 3 더하기 2는 둘 다 똑같이 5죠.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바꿔 써줘도 상관이 없습니다. 곱셈도 마찬가지. 2 곱하기 3도 6, 3 곱하기 2도 6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해줘도 마찬가지 상관이 없어요. 그렇지만 이 B에서는 B의 기호 왼쪽에 있는 비교하는 양과 기준양의 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순서를 바꿔서 쓸 수 없습니다.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죠. 알뜰 시장에서 물건을 팔면 일정 금액을 기부할 수 있대요. 슬기가 판매 금액 1,000원당 300원을 기부했습니다. 자, 기부 금액과 판매 금액을 비교해 보는데 판매 금액에 대한 기부 금액에 B를 써보세요.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에 대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기준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판매 금액에 대한, 즉 판매 금액이 바로 기준이 되는 것이죠. 그러면 B의 기호를 중심으로 왼쪽은 비교한 양, 오른쪽은 기준양이라고 했을 때, 자, 비교한 양 뭐였죠? 기부 금액이 바로 비교한 양이 되겠죠. 그래서 300, 판매 금액이 기준양이 되니까 1000. 그래서 300대 1000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슬기는 이 300대 1000이 아니라 1000대 300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. 자, 과연 맞을까요? B의 기호를 우리는 나눗셈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. 그래서 1000 나누기 300을 하면, 자, 우리 일단은 분수의 나눗셈에서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배웠었죠. 자, 그래서 나눠지는 수 1000은 분자, 나누는 수 300은 분모에 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300대 1000이 되는 것이죠. 3 나누기 2가 2분의 3인 것처럼요. 그리고 우리가 위에서 판매 금액에 대한 기부 금액의 B 300대 1000은 300 나누기 1000이 되니까 1000분의 300이 되죠. 1000분의 300과 300분의 1000. 네, 같다고 할 수 없겠죠.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 쓰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지혜가 50m 장애물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장애물은 출발점에서부터 30m 떨어진 거리에 있고요. 자, 이럴 때 출발점에서부터 장애물까지의 거리, 그리고 장애물에서부터 도착점까지의 거리의 B를 구해 봅시다. 자, 그러면 먼저 출발점에서부터 장애물까지의 거리, 여기가 되겠죠. 자, 이 거리가 몇 미터예요? 네, 30m입니다. 그리고 장애물에서부터 도착점까지의 거리는 50에서 30을 뺀 나머지 거리니까 20m가 되겠죠. 이것을 B로 적어보면 30대 20이 되고, 중요한 것은 이 30대 20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B의 기호는 나눗셈으로도 쓸 수 있다고 했죠. 그래서 30대 20은 30 나누기 20이니까 20분의 3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을 약분해서 간단하게 써주면 2분의 3이 되고요. 출발점에서부터 장애물까지의 거리는 장애물에서부터 도착점까지의 거리보다 2분의 3배 멀다라는 것이에요. 그렇죠? 30m는 20m보다 더 멀잖아요.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 B라는 것은 나눗셈에 의한 두 양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. 여기 나온 3대 2처럼요. 그래서 B의 기호를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수를 비교하는 양, 오른쪽에 있는 수를 기준양이라고 부르고요. 이것을 3대 2 또는 3과 2의 B, 3의 2에 대한 B, 2에 대한 3의 B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읽을 때 중요한 것은 기준양 찾기가 힘들잖아요. 그때는 무엇에 대한 이라는 말을 잘 보면 돼요. 이게 바로 기준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. 그리고 3대 2를 2대 3으로 바꿔 쓸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비교한 양과 기준양의 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. 즉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. 다음 시간에는 비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